날카로운 눈으로 여의도 정치를 들여다보고 따끔한 훈수하시는 분이죠.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이 새 혁신위원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자, 김은경 교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고요.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서 이례적으로 3월까지 임기를 마쳤고요.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전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위원입니다. 자, 민주당 대변인 얘기는 원칙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로 참신성 등이 반영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김은경 위원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이 법학자라고 해야 되겠죠. 법조인이라기보다 법률 실무를 하는 뭐 판검사, 변호사 이런 쪽이 아니라 공부를 하신 법학자 출신인데 이 법학자 출신이 금감위 부위원장까지 했단 말이에요. 금감위 부위원장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정부기관의 위원들을 아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가령 정당의 혁신을 담당할 경륜, 경험 혹은 뭐 경력이 있느냐. 제가 보기엔 눈치껏 봐도 그건 없어요. 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정당을 혁신하는 그런 일을 하실 분은 아닌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권칠성 그 수석 대변인 얘기로는 이 온화한 성품으로 원칙주의자다. 그리고 개혁적 성향이다.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어제 그 발표를 하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과제와 역할 구성은 앞으로 구성되는 혁신기구에 맡기겠다. 그리고 최고위가 그걸 추인을 해주겠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김은경 교수는 자기 업무가 뭔지 역할도 정해지지 않고 과제도 부여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는 채 이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제안을 오늘 득허성 받은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자리 어떤 자리인지도 전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만 해도 그렇습니다. 혁신위원장을 가령 선임을 한다 이러면 지금 자기 퇴진 요구에 자신에 대한 퇴진 요구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혁신위원장 자리를 뽑아서 혁신위에 이름을 하겠다 이런 건데 혁신위가 뭘 할 건지 최고위에서 미리 논의가 돼야죠. 근데 그게 전혀 논의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과제와 역할 구성을 혁신위에 맡겨갖고 혁신위가 결정을 하면 최고위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건데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정당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럼 그 혁신위의 과제 숙제는 누가 주는 겁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그게 제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대외적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글도 썼고 유튜브도 그렇게 찍고 또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당 정체성이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혼란을 겪고 이 민주당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상태를 보여주는데도 온갖 리스크가 번복이 되어 있는데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히려 떨어지거나 가령 오늘 갤럽이 발표한 걸 보면 똑같습니다. 양당의 지지도가. 그런데 사흘 전 리얼미터를 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어요. 한 4~5% 더 나오는 걸로. 그래,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당 정체성이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은 왜 이러냐. 민주당은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책에 대한 몰이해, 무시, 그것 때문이 아니냐. 이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을 지낸 분이 있습니다. 최병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제야를 포함해서 이 진보 좌파에서 생활만 22년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번에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가령 이 정책에 대한 몰이해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최저임금 1만 원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처음에 공약을 내걸고 그걸 모토로 했는데 그 1만 원이 어떤 의미에서 좋은 정책이었느냐. 직관적인 구호로 외우기 좋은 정책이었다. 그밖에 없다. 그럴 정도로 정책에 대해서 진보 좌파 전체가 무시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책을
이 대충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진보 좌파가 정말 이 지금 가령 이재명 대표가 오래전부터 뭐 기본금융, 뭐 기본소득, 네, 기본주택 뭐 이런 얘기 시리즈가 하잖아요. 있었죠. 예. 근데 이 기본 이걸 해도 기본 시리즈를 쭉 얘기를 해도 왜 진보 좌파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비판이 전혀 없고 왜 반발이 없느냐? 이 당장 반발이 나와야만 될 문제인데 무지의 소치라는 예.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고 잘 모르고 있었는데 네. 그리고 과거 정권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그렇게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탈원지를 밀어붙였을 때 예. 진보 좌파 진영에서 어떤 반발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 권력에 대해서 저항을 못하는가 생각을 했더니만 그게 아니라 정책에 대한 무시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정당에 대한 지지가 나뉘어져 있고 그렇죠. 이러니까 한쪽 지역에서는 그쪽 정당에서는 빗자루 몽둥이를 후보로 내세워도 당선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솔직히 말하면 예. 이러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무지가 굉장히 심해졌는데 결국은 그런 여파로 인해서 오늘날 민주당이 이렇게 처참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게 된 겁니다. 네. 이 구성원들이 그 전부 다 예. 이 취약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취약해지니까 거는 국민의힘도 아주 자유롭지는 않지 않을까 물론 그렇죠. 싶은데요. 예, 국민의힘은 온실속 갖춰갖고 예. 책상 물림들이죠. 하지만 그 민주당과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네네. 이쪽은 정체성의 문제라면 네. 그쪽은 이게 정책에 대한 무지 뭐 어떤 그 이렇기 때문에 이 정당이라는 것이 예. 정책과 이념으로 뭉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결사체인데 예. 그래서 정책과 이념으로 둘 다 뭉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돈봉투 리스크가 터지고 예. 코인 리스크가 터진단 말이에요. 네네. 구성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 이러니까 지금 가령 민주당의 최대 리스크는 뭐냐? 아마 비명계든 친명계든 누구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최대 리스크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최대 리스크고 좀 물러나야만 한다. 이제는 공천권을 내려놓고 물러나실 때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도 본인이 버티면서 이번에 혁신위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 혁신위를 만들고 김은경 교수를 혁신위원장을 모시는 건 좋은데 최소한 모시려면 최고위에서 미리 어떤 과제 이걸 우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그 해주십시오, 맡아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과제, 역할, 구성 이건 서로 그 오시는 혁신위원장께서 네. 다 구성도 하셔갖고 다 과제를 우리는 이거 하겠다 이러면 우리 최고위가 추인을 하겠다. 이제 갖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이민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예. 뭘 결정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에서 최고위 그리고 당무위 중앙위원회 이 3개 위원회에서 다 추인을 해줘야만 돼요. 네. 이러니까 이 3개 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분이 누군가 하면 이재명 대표란 말이에요. 네.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오케이 해야만 예. 혁신회가 뭘 추진하더라도 네.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예. 모든 것은 부처님 손아귀에 있는 예, 것처럼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예. 모든 것은 이재명 대표가 결정한 문제다. 네. 앞으로도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위가 앞으로 뭐 그렇게 대단한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외 선생님을 모셨는데 무슨 과목 가르칠지도 모르고 학생은 누가 배우는 건지도 모르는 좀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그렇죠. 전혀 예. 지금 그 역할과 과제가 주어지지 네. 않고 그리고 그럼 역할과 과제가 없다면요. 예, 예. 권한조차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역할과 과제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이 제안하신다면 민주당이 지금 제일 중요한 역할과 일과제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로부터 공천권을 빼앗아야죠. 아. 공천권을 문자로 제가 만약에 민주당에 예. 혁신위원장을 맡았다면 네. 자 상향식 공천합시다. 이 민주당은 전 지역구에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 먼저 예. 선포를 하고 상향식 공천을 밀어붙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대표 리스크에서 민주당이 자연스럽게 해방이 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100% 상향식 공천으로 가지 않죠. 또 네. 그렇게 가령 국민의힘에 100% 상향식 공천을 하게 되면요. 지역 토호들이 너무 설실수도 안 됩니다. 예. 지역 토호들이 뭐 다 할 건데요. 네. 그렇게 해서는 또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올바른 공천을 못할 수가 있죠. 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르군요. 많이 다르죠. 네. 이 민주당은 지금 야당이지 않습니까? 네. 야당의 경우에는요. 100% 상향식 공천을 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네.